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말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피곤한데요. 사람에 따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운전입니다. 저는 운전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또한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라서요. 운전을 할 때 남들보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한번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은 제 아들이 수영을 하잖아요. 근데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참석을 하느라고 좀 멀리 다녀왔거든요. 수영대회가 하필이면 웨일즈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웨일즈랑 영국은 물론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긴 한데요. 왕복 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작년에도 이 대회에 나갔었는데 그때는 1박 2일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무리해서 당일치기로 새벽부터 출발하고 또 올 때도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한 8시간 정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까지 끙끙 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조금 일찍 잤는데도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운전을 이렇게 8시간씩 하면서 느껴지는 게요. 정말 빨리 자율주행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우리 생활이 많이 개선될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빨리 자율주행을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을 지난 주말에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3월 4일 희망찬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지난 한 주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를 정리하다 보면요. 다가오는 한 주에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감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S&P 500 지수를 보시면요. 한 주간 주가가 0.87%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어느덧 지수는 5137을 찍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승 추세인데요. 사실 지난 한 주간의 추가적인 상승은 역사적인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 S&P 500을 상승을 하면서 지난 18주 동안 무려 16주의 상승 추세를 지켜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1971년 4월 이후에 최초 있는 일이다.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1973년생입니다. 따라서 제가 태어난 이후에는 미국 증시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하죠. 따라서 이런 시기에 미국 증시에 들어와 있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S&P 500의 움직임을 맵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 많았습니다. 따라서 한 주간 미국 증시의 마켓의 폭이 넓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특히 굉장히 밝은 푸른색이 보이는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지금 AMD는 14.80%, 엔비디아는 4.39, 브로드컴이 7.93, 그리고 인텔도 1.93%, 퀄컴이 플러스 5.2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64, 굉장한 추세를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테크 쪽이 장을 이끌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소프트웨어 쪽도 굉장히 좋았죠. 단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애플하고 구글이 이러한 상승 추세에 조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자, 어쨌든 지난 한 주 동안도 굉장히 테크 쪽의 움직임이 괜찮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주간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겠죠.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무려 1.63% 추가적으로 한 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요. 러셀 2000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주 동안 무려 3.15%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소형주가 드디어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형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시킹알파의 IWM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IWM은요, iShares Russell 2000 ETF의 티커 네임이죠. 따라서 러셀 2000을 추종하는 여러 가지 ETF 중에 대표적인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1년 동안 9.27%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지금 얼마나 소형주가 좋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 5일 동안은 2.83%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1년간의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여기 컵 그리고 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컵 앤 핸들 기억하실 겁니다. 주가의 상승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견되는 포메이션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지금 러셀 2000이 컵 앤 핸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더욱이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에 작은 컵 앤 핸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을 봐도 지금 컵 앤 핸들이 형성이 됐고 또한 단기적으로 봐서도 컵 앤 핸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 굉장히 좋은 주가의 포메이션을 보이는 것이 바로 러셀 2000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러셀 2000을 비롯한 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사운드 하운드 AI가 나오는데요. 사운드 하운드 AI의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날 18% 이상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53.95%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은 무려 252%나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고요. 두 번째로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C3AI고요. 3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에디타스가 플러스 34.83, 플러그 파워가 플러스 29.24, 인텔리아 플러스 25.13, 리오토 플러스 25.11, 코인베이스 플러스 23.97, 월프스피드가 플러스 19.60, 엘버말 플러스 18.36, SQM 플러스 17.77, 마벨 테크놀로지 14.84% 올라가면서 가장 주가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강력한 시장의 모멘텀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성장주의 이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스노우플레이크가 나오는데요. 한 주간 주가가 무려 18.58% 급락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 흐름은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악재가 겹치면서 발생을 했죠. 첫 번째는요.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가 너무 초라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요. 성장주 중에도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주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성장세도 가장 뛰어난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갑자기 이러한 성장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성장률이 30% 이하로 떨어진다는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더욱이 CEO가 그만둔다. 따라서 창업자가 이끌던 기업이었는데 드디어 창업자가 떠나고 전문 경영이 들어온다. 이렇게 우울한 소식이 겹치면서 주가가 19%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추세가 좋지 않았던 종목은 유니티 소프트웨어고요. 7.52% 빠졌습니다. 그 밖에도 G스케일러가 마이너스 6.80, 애쉬 마이너스 5.64, 레모네이드 마이너스 5.47, 구글 마이너스 4.96, 스텝 마이너스 3.37, 몽고DB 마이너스 3.25, 스타벅스 마이너스 2.57, 그랩 마이너스 1.90, 로크 마이너스 1.75, 마지막에 애플이 마이너스 1.57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은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준 탑12의 성적을 보여드릴 텐데요. 미준 탑12 대부분의 종목이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한 가지 5개 T가 발견이 되는데요.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나비타스가 0.70% 떨어지면서 유일하게 빨간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요. 여러분들 금요일 방송에서 나비타스가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급등 추세를 보인다. 이런 기사를 제가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추세가 전환되면서 무려 7.8% 금요일날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비타스만 플러스를 보였다면 전 종목이 플러스를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주였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소파이는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팔란티어가 플러스 8.53, CRM이 플러스 8.2, 테슬라 플러스 5.56, SMCI 플러스 5.29, 엔비디아 플러스 4.39, 인피니엄 플러스 3.81, 우버 플러스 3.62, TSMC 플러스 3.37, 아마존 플러스 1.85, 마이크로소프트가 1.26%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푸른색을 보이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한 주였습니다. 더욱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다 싶은 부분은요. CRM, 세일즈포스를 이번에 제가 지난주부터 탑12에 새롭게 편입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한 주 동안 8.22%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CRM, 즉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제가 일요일날 올려드린 인터뷰 영상입니다. 무려 8분 넘는 인터뷰를 통해서 세일즈포스 CEO가 과연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이 왜 인공지능에 수혜준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기업의 투자 매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제가 지난 18주 동안 미국 증시는 무려 16주 동안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18주 동안 16주 올라가는 거는요, 1971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제가 태어난 이후에 처음 있는 상승 추세를 지금 미국 증시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불안한 부분은요, 자, 이렇게 달리는데 계속 달릴 수 있을까? 이제는 거품이 꺼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좀 불안감이 몰려오잖아요. 자, 그런데 때마침 레이 달리오가요, 지금 미국 증시에는 버블이 없다, 내가 증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레이 달리오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미국 증시에는 버블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지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10월 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 다우존스가요, 계속해서 연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엄청난 모멘텀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굉장히 좀 찜찜한 부분은요, 테크주 위주의 좁은 상승폭이 보인다. 이 얘기는요, 마켓 브레스가 너무나 좁다. 이 부분을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죠. 물론 지난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처럼 러셀 2000의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잠재적인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과 지금 현재 인공지능 버블이 아닌가, 이렇게 비교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90년대 닷컴 버블은요, 엄청난 폭락으로 끝난 굉장히 우울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의 거물,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는요, 목요일 날 6가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버블에 대한 이야기는 잘못됐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버블 게이지 6가지의 기준이 나옵니다. 이 6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버블인지 버블이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레이 달리오가 주장하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전통적인 가치 척도에 비해서 높은 가격입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보통 PER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흐름과 시가총액을 비교하잖아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전혀 버블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버블의 조건은 뭐냐면요, 지속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뭐 얘가 나와 있는데요, 용량 제한으로 인해서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사이클 후반부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장 추세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제 버블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서 팔 수가 없다. 따라서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 이것이 두 번째 버블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장이 단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뜨거운 시장으로 인식돼서 많은 신규 그리고 순진한 구매자가 유입된다. 이 얘기는요, 정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상황이 오면 이게 버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2021년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이 됐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를 보시면 광범위한 상승장 전망 정서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주가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이고요. 다섯 번째를 보면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매 비율이 높은 경우, 이거는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를 쓴다 그러죠. 따라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버블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은 그런 경우도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서 선도 그리고 투기적 구매를 하는 경우,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재고를 막 쌓아놓고, 이걸 우리가 사재기라 그러잖아요. 사재기하는 기업이 많이 발견이 되고 계약된 선도 구매가 급증하면요, 그거 역시도 버블의 증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6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 시장을요, 달리오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요, 52번째 100분위수 범위의 중앙에 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버블 게이지의 평가를 보면 지금 중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까지 과거 버블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멀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매그니피센트 7은 지금 다른 평균 주식보다는
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것만 따로도 우리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이 그룹의 시가총액은요, 2023년 1월 이후에 80% 이상 한꺼번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 따라서 이로 인해서 매그니피센트 7은 약간 거품이 낀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거품 상태는 아니다, 레이 달리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예상 수익을 고려할 때 지금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닝, 그리고 향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 어닝을 고려할 때 밸류에이션은 약간 비싼 수준이다. 왜냐면요,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보면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닝 결과가 너무나 좋잖아요. 따라서 어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다, 비싸지 않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한 거죠. 투자 심리도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나친 레버리지나 신규 그리고 순진한 구매자의 홍수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버블이 형성됐을 때의 그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크레이지라 그러잖아요. 미쳐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 투자자는 인공지능의 대명사인 엔비디아, 그리고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당시에 시스코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이던 게 1990년대 말의 시스코거든요. 두 주식은 지금 주가의 궤적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현재 엔비디아는요, 2년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37배에 불과합니다. 2년 선행이라는 것은 앞으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따라서 2025년에 엔비디아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올라가 있는가, 이걸 계산하니까 37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인터넷 거품이 절정에 달했을 때 시스코 같은 경우는요, 이게 100배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시스코랑 엔비디아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견이 된다. 닷컴 버블 붕괴 당시의 시장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투기적이었고 장기적인 성장을 반영하면서, 따라서 미래의 성장을 미리 주가에 반영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던 게 닷컴 버블이다. 지금은 어닝이 뒷받침이 된다, 이렇게 레이 달리오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흥미진진합니다. 앞에서 레이 달리오가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상승 추세는 아직 버블 단계가 아니다. 인공지능 버블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는 게 유리한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떠한 주식이 인공지능 수혜주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엔비디아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달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는 새로운 종목이 인공지능 수혜주로 떠오를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물론 제가 약간 바꾸긴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수혜 주식을 꼭 찍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본 적이 없습니다. AI를 얘기하는 거고요. 칩 부족 현상은 이제 지나갔지만 AI 그리고 전기차가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 세계가 전기 그리고 변압기의 공급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일론 머스크는요, 보시 커넥티드 월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퀘스천 앤 앤서, 질의응답 시간에 업계에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신호였냐면요, 청정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전기 변압기를 만들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세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시죠. 온라인에 접속하는 인공지능 컴퓨팅은요, 6개월마다 10배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칩 러시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골드 러시보다 큰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반도체 종목들이 엄청나게 달렸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이럴 만큼, 지금만큼 반도체 러시가 보인 적이 역사상 없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 역사상 가장 커다란 기술 혁명의 가장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엄청난 기술적 혁명이 일어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거고요. AI 컴퓨팅에 대한 제약은 매우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1년 전에는 칩, 즉 AI에 들어가는 칩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간 거는 굉장히 쉽게 전망이 가능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는요, 전압, 강압, 변압기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압-강압 변압기는요, 변압을 해서 전압을 낮춰준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그 이유를 잠깐 들어보면요, AI 컴퓨팅에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문제는 유틸리티 회사에서는 100에서 300kV가 형성이 된다. 근데 이거를요 6V까지 강압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강압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변압기를 작동하려면 또 다른 변압기가 필요하다는 웃지 못할 농담을 요즘에 업계에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부족한 자원은 전기가 될 것이다. 모든 반도체를 작동시킬 만큼 충분한 전기를 찾을 수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쯤부터는요, 모든 칩을 가동할 수 있는 충분한 전기를 찾지 못할 것이다. 특히 지금은요, AI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조금씩 붐을 이루고 있는 시대죠. 따라서 전기차랑 AI가 동시에 성장을 하면서 둘 다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할 거고요. 둘 다 전압 변압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전기 장비와 전력 생산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꼭 집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다면요, 이는 다양한 출처에서 엄청난 양의 청정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일론 머스크의 조언에 따르면요, 지금 두 가지의 투자처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요,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 두 번째는요, 청정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에 우리가 좀 베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산업용 전압 강압 변압기를 판매하는 주요 기업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요, 한국 기업이 두 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 일렉트릭 에너지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효성 헤비 인더스트리, 중공업이죠. 따라서 효성 중공업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앤 에너지 시스템이 수혜주로 떠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 기업이 두 개가 보입니다. TBEA 그리고 JSHP 트랜스포머라는 중국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멘스가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5가지의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조언이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자, 제가 한 가지 주식에 대한 정보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퍼스트 솔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최근에 재생에너지 종목 중에는 퍼스트 솔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3분기에는요 시장 점유율이 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후에 보니까 9.3%까지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퍼스트 솔라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긍정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바로 레이팅입니다. 현재 퀀투스코어를 보시면요 3.06을 받으면서 홀드, 보유에 머물러 있는데요, 보유를 받는 이유가 궁금하겠죠. 여기 보시면 밸류에이션하고 성장률은 A+입니다. 자, 그리고 리비전도 C-니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도대체 왜 홀드를 받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수익률이 D고요, 두 번째로 모멘텀이 D+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만 향상이 된다면 앞으로 퀀투 레이팅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 펄솔라죠. 자, 그런데 지난 어닝 결과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수익률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펄솔라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개설될 여지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모멘텀으로 들어가서 잠깐 보시면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동평균선을 좀 보시면요, 10일 이평선 그리고 5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이 있는데요, 각각 지금 주가가 모두 이 이평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중기적인 관점을 봐도 조금씩 모멘텀이 향상되고 있다. 자, 이제 물론 200일 이평선을 넘어서야 장기적으로도 주가가 쭉 달릴 수 있는데요, 이제 7% 정도 남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만약에 퍼스솔라의 주가가 7% 이상만 급등해 줄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2의 최고 효자 종목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관련된 굉장히 커다란 호재입니다. SMCI의 주가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4.54%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장이 마감된 이후에 지금 13% 가까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달리는 이유가 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최적화 서버 판매 업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요, S&P 500에 편입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뉴스죠. 따라서 금요일날 연쟁 거래에서 주가가 13.5%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인덱스는요, 보도 자료를 통해서 3월 18일 월요일 거래 시작 전에 슈퍼마이크로컴퓨터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는데요. 데커스 아웃도어 이렇게 두 종목이 월가에서 가장 널리 추종되는 주식 벤치마크 즉 S&P 500의 분기별 리밸런싱에 맞춰서 추가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요, 슈퍼마이크로컴퓨터 그리고 데커스 아웃도어가 편입되는 대신 두 종목이 빠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월풀 코퍼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시온 뱅코퍼레이션 이렇게 두 종목이 대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는요, 월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수단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가장 거래량이 많은 ETF가 바로 스파이죠. 스파이, SPY는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수많은 ETF가 S&P 500 지수를 추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S&P 500을 추종하는 모든 펀드들은요, 벤치마크 구성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슈퍼마이크로컴퓨터 그리고 데커스의 주식을 매입해야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 엄청나게 많은 펀드들 그리고 ETF들이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주식을 매수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슈퍼마이크로는요, 엔비디아의 최고급 AI 프로세서로 만든 하이엔드 서버를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올해 들어서 주식이 3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 거래 섹션 동안 4.5% 급등한 슈퍼마이크로의 주가는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13% 넘게 추가로 급등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 아래쪽을 보시면요, 제가 S&P 500 인덱스에 편입될 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요, 4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가식성 및 신뢰도가 향상된다는 부분입니다. S&P 500에 편입됐다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대형 기업이 됐다 이렇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인지도는 브랜드의 평판을 높이고요,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슈퍼마이크로컴퓨터에 관심이 없었던 투자자들이 이제부터는 많은 관심을 줄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인 투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 유동성 개선입니다. S&P 500에 편입이 되면요,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 활동이 증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은 편입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수요와 유동성이 자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평판이 좋은 유동성 있는 주식은요, 기업이 향후에 주식 공모를 통해서 더 쉽고 그리고 더 저렴하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도와준다. 따라서 굉장히 좀 우량 기업으로 평판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꾼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투자를 받는데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벤치마킹 이점인데요. S&P 500에 편입이 되면 다른 주요 기업들과 비교하면서 실적을 벤치마킹 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적인 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S&P 500에 편입이 됐다는 것은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탑 500, 따라서 가장 우량한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간다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를 통해서 이러한 지위 그리고 평판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성장과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좀처럼 이러한 모멘텀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모멘텀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한번 살펴보시죠. Relative Strength Index를 보시면 62.49, 따라서 지금도 과매수 상태는 아닙니다. 그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 밸류에이션이 어떤지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레이쇼를 보시면 어느새 45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제가 슈퍼마이크로컴퓨터를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때는요, 20배도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20배도 되지 않았던 PER이 45배까지 올라갔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PEG를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0.86입니다. 1.0 밑으로 떨어져 있죠. 따라서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비싸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의 내용도 재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캐나다 연금 펀드가요, 최근 들어서 테크 주식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그들의 포트폴리오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공적 연금 중에 하나가 최근에 대형 기술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요, 중국 주식에 대한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펀드는 캐나다 연금 펀드, 영어로 이제 캐나다 펜션 플랜이라고 부르는데요. 줄여서 CPP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CPP가 애플에 대한 투자를 2배 이상 늘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의 지분을 늘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를 새롭게 시작했고요. 2023년 12월 31일 현재 이 펀드의 자산은 무려 4,350억 달러입니다. 캐나다 연금 플랜은요, 자산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10대 공적 연금 중에 하나다. 따라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 있는 펀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캐나다 펜션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주식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이 연금은 CPP는 일단 애플 주식을요 250만 주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투자 규모를 늘렸습니다. 2배 정도 늘린 거죠. 자, 그리고 캐나다 국민연금은 2023년 4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140만 주나 매입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350만 주를 보유하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CPP 인베스트먼트는 또한 4분기에 테슬라 주식을 14만 7,090주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투자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죠. 52만 5,193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캐나다 펜션 플랜의 보유 종목 탑 20의 리스트를 좀 뽑아봤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구글이 등장하는데 포트폴리오의 3.5%를 담당하면서 1위 기업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자금이 지금 현재 구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전체 자금의 2.4%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4위는 마스터카드네요. 2.12%의 투자 자금이 마스터카드에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10위 안에 듭니다. 1.67%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아마존도 보입니다. 아마존이 1.33%, 바로 밑에 메타가 1.17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트코, 애플도 보입니다. 1.08%고요. 가장 마지막을 보시면 P&G가 0.87%로 20위에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캐나다 연금 펀드의 탑 20 보유 종목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지난 분기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의 리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입니다. 12월 분기 동안 포트폴리오를 0.68%나 늘리면서 이제는 1.67%로 상승을 시켰고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 무려 350만 주 이상을 추가 매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위는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440만 주 이상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추가 매수를 했고요. 세 번째는 브로드컴,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시면 알리바바가 등장을 하고요. 아마존도 많이 늘렸습니다. 아마존도 무려 690만 주를 새롭게 매수를 했고요. 그 밖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T-모바일, GE,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 이런 주식을 지금 현재 캐나다 연금 펀드가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 지난 분기에 가장 많이 매도해버린 이런 종목의 리스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요, 세 번째 구글이 나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0.51%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3.53까지 떨어졌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보유 비중 1위가 구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4% 이상의 자금을 담당하고 있던 기업이 구글이었는데 이번에 3.53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밖에 엑손모빌의 주식도 많이 팔았고요. P&G도 많이 줄였습니다. 마지막에 치폴레, 멕시칸 그릴도 많이 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10개 주식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캐나다의 연금 펀드는 애플의 주식 보유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애플의 주가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애플이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수요 약세로 큰 폭으로 할인을 한다라는 좋지 않은 기사 내용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애플의 중국 리셀러들이 아이폰 15 모델의 가격을 최대 $180까지 인하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는 리셀러는요, 리테일 업체들을 얘기합니다. 이커머스를 포함한 거죠. 자, 이런 업체들이 아이폰 가격을 이렇게 많이 하락시키고 있다. 그 얘기는요, 수요 부진이 비정상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신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티몰을 보시면요, 아이폰 15 프로의 가격이 기존보다 1,300위안이나 할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화로 무려 180달러나 낮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작년 같은 시기에 스마트폰 라인업에서 약 120달러 할인을 제공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가격이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안 좋냐면요, 작년에도 120달러 할인했을 때 굉장히 의외다. 애플이 이렇게 많이 할인하지 않는데 굉장히 좀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인을 하다. 이러한 기사가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따라서 작년에 120달러 할인한 것도 좋지가 않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커다란 폭으로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애플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JD.com의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애플의 자체 스토어를 보시면요, 원래 가격으로 기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보통 가격 정책을 시행할 때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요, 레이 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 파리티가 뭐냐면요, 모든 채널에서 같은 가격을 설정해야 된다. 이러한 마케팅 이론이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다 각각 다르면요, 문제 하나가 생기죠. 만약에 서드 파티, 아까 얘기한 여기 보시면 리셀러들이 있는데 리셀러한테 굉장히 좀 비싸게 팔고요, 애플이 자체 스토어에서만 싸게 팔면 리셀러 입장에서는 애플의 제품을 판매할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지가 않고요. 이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죠. 애플을 자체 스토어에서는 원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리셀러들은 싸게 팔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애플 자체 스토어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통량, 우리가 보통 트래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최신 아이폰 세대는 중국에서 애플의 플래그십 시리즈의 일반적인 인기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잘 팔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이폰 15 제품군은 9월 출시 이후에 중국 전역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화웨이 테크놀로지의 스마트폰 사업의 놀라운 부활로 인해서 이전 제품군 판매량에 뒤처져 있다.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경제가 너무나 좋지 않다. 두 번째는요, 화웨이의 부활입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너무나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IDC라는 리서치 기관의 1월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요, 애플은 한 달 동안 전년 대비 판매가 10% 감소한 반면 화웨이 같은 경우는요, 세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 아이폰의 판매 부진은 주로 다른 안드로이드 공급업체의 압박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애플의 핸드폰이 잘 판매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라 그랬죠. 첫 번째는 중국 경제, 그리고 두 번째가 경쟁업체. 자, 그런데요, 지금 현재 다른 기업들의 성장 추세를 보면 아이폰은 경제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지금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할인은요, 지난 1월 달에 애플 웹사이트에서 이례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서 열연휴 이후에 또다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할인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잘 안 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분기 중국에서의 애플 매출은요, 13%나 감소한 20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230억 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애플의 12월 분기 실적 중에 가장 저조한 실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애플이요, 아직까지도 가장 커다란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에서 너무나 추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전체적인 실적이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시가총액 2위 기업 애플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등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오히려 성장 추세가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너레티브 AI가 뒤에 버티고 있다. 이러한 기사 내용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골드만삭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근거로 해서요, 이 소프트웨어 대기업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공지능에 꾸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인 거죠. 애널리스트 이름은 카시 랑간입니다. 카시 랑간의 성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스타죠. 그리고 8,750명 중에 252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63%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한 10개 추천을 하면 6개 이상은 맞아 떨어지고요. 지난 1년간 평균적인 수익률은 12.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카시 랑간의 의견을 살펴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제너러티브 AI 기술 스택으로서의 기술 전환의 접점에 있다. 그리고 수익성 프로필에 구조적인 변화 없이 기회를 실행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은 기술 스택이 뭐냐면요. 테크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공지능 스택이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배포할 것이다. 판매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수익성 프로필에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비즈니스를 전혀 포기할 필요가 없다. 구조적인 변화가 없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요. 여기에 업셀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개인들도 많고 또 기업들은요. 대부분 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확보된 고객을 상대로 해서 업셀링을 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AI 기술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 지출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너무 지나치게 인공지능에 올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골드만삭스는요. 이러한 지출이 결국에는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러티브 AI 제품 혁신의 속도가 건전하게 지속되고 있고 또한 기업들이 AI 제품을 채택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제너러티브 AI가 단기적으로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중요한 매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로 강화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방대한 서버 기반에 힘입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코파일럿은요. 아직까지 초기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채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부터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할 것이고 또한 유지율이 굉장히 좋다. 따라서 회사의 또 다른 대규모 수익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코파일럿이다. 이렇게 랑간이라는 전문가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보안도 합니다. 사이버 보안이죠. 근데 이 부분도 제너러티브 AI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사이버 보안 쪽의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 업계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기회 중에 하나다. 따라서 지금 탑픽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한 가지 호재가 더 있었습니다. 바클레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광고도 무시할 수 없다. 왜냐면 광고에 대해서 계속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500억 달러의 횡재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광고 비즈니스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지금 여태까지도 굉장히 성장 추세가 좋았죠. 그 뒤에는 바로 애저가 있었고요. 클라우드가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계속해서 지켜왔다면 지금부터는요. 인공지능 그리고 광고 시장이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월 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 번째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요. 미국 증시에는 정말 크고 작은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금요일이겠죠. 3월 8일 아침 8시 30분에 드디어 2월 달에 대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 외에도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미중과 함께 성공적이고 건강한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